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 별일 없기를 바랬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트럼프의 관세 방아쇠가 당겨졌죠. 네, 아쉽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금요일에 미 증시가 하락하고 주 초에 그 약세를 우리 증시가 이어받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극복할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관세와 관련한 이슈들이 이번 주 증시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이슈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업률이 4% 예상치 대비 낮게 발표가 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촉발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4.3%로 전달 대비 무려 1%포인트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채권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 시장은 한 차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갔죠. 거기다가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에서 11일 중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증시 하락의 결정적인 촉매제로 자리를 했죠. 그리고 그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으로는 그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아마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4.1%의 급락이었고요. 이번에 3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에서 일관된 공통점이 지출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2.8%의 하락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인 칩 사용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브로드컴의 칩을 많이 쓰다가 이제 AWS 클라우드 운용에 자체 칩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오름세로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자본 지출 확대 소식에 따라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증시 영향도가 높은 미국장 특징주들을 정리해드리는 뉴욕장 업앤다운입니다. 아쉽게도 이날 시장의 방향성은 하락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반도체주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호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때문에 다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나왔던 이슈들을 보자면 AMD가 2%대 내렸죠. 리사수 CEO가 앞서 했던 발언이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2등 강자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TSMC,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2%대에 함께 내렸고요. 전기차 테마 내에서는 이 테슬라가 얼마 전에 독일 내에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1월 판매량이 11% 급감했다. 특히나 비아디는 47%나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보니까 이 주가 타격이 컸습니다. 3%대의 급락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니콜라의 파산 보호 신청에 따른 이 41%의 급락 소식이 들려오자 여러 가지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동반 내림세를 연출했다. 특징이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10일인 오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이죠.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 그 밖의 품목들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바로 오늘 시행이 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양국 간의 교역에서 미국이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서 11일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왔고요.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들려왔던 속보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FTA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2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환율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 이 여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이미 상당히 낮은 관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면 전체적인 무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의 타격도 예상된다는 이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증시 일정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CPI와 목요일 PPI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 지난 1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변경이 있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네, 조금 전 나눠봤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관세 때리기에 본격화되는 움직임, 우리 시장 이 영향권 안에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될 겁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에 기억을 하시죠? 월요일에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관세 부과 발효될 거다라는 공포 심리로 시작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당시 저점은 2,453선에 종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월요일에 테스트 받았던 2,450선을 지켜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지수가 0.18%로 미미한 약보합권의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긍정적인 건 지난주에 관세 경계감 다 시장에 프라이싱 됐다라는 측면일 겁니다. 오늘 그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드렸던 내용 그냥 체크하는 수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1기에서 2기에 조금 더 강화된 이 철강, 알루미늄 쪽으로의 관세 부과,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예고 계획이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현재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게다가 체린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FTA 체결로 대미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 이쪽으로 모두 다 관세가 무관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미 흑자국 물론 연도별로 다르지만 7, 8, 9위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 보편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게 되면 물론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되겠죠. 안전자산 그리고 관세 갈등 속에 부각될 희토류 이쪽으로 단기 테마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부과 수혜 쪽에서는 희토류와 농기계 쪽의 움직임, 단기적인 전략 잠시 후에 점검해 볼 거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관세 때문에 2,450선 급락 이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요하게 올라왔던 쪽이 바로 반도체였었는데요. 오늘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다시 한번 예고되는 상황, IT 투톱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약세 움직임 속의 전략도 궁금해지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우리의 영향권 안에서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세 안전지대 측면에서는 조선과 엔터, 미용, 금융 쪽으로 시장에서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 완료가 되면서 이제 4대 금융지주사는 모두 다 실적을 내놨습니다. KB금융 중심으로 주주 환원책 실망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밸류 기대감 속에 호실적을 내놓은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TP 상향 조정 금융주에 몰렸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조선주들이 고점에서 흔들리는 동안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로 75,000원의 TP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 지금 LNG 쪽으로 독일 선사의 발주를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금요일장에 반영이 됐는데요.
DS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국내 3사의 LNG 비즈니스 아마도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업 가치만 포함했을 때 30조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조 원 플러스 된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가에 다시 녹아들 수 있을지 조선 계속 관찰해 보겠고요. 엔터 미용 이번 주는 미용 화장품 쪽으로 다시 한번 수출 지표 힘 받아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엔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오늘은 힘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세 프리존에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장 대비 선방했던 성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인데요. 물론 성장주 단에서 본다면 금리 매크로 환경에서 오늘 성장주가 힘 받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물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힘받아가긴 좀 어렵겠는데 라는 해석으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4% 금리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성장주를 더 베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단을 좀 제한시킬 요인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워낙 뜨거운 이 로봇은 계속적으로 상반기 포트에 가져가야 한다는 게 우리 개장중계 출연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규장에도 반영이 됐죠. 최태원 회장 이제 SK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본격화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1월부터 전해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등극을 시작으로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다음 주자인 이 포스코까지 대기업들의 지분이 담긴 로봇주에 관심 가져봐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주인공은 SK죠.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지분 6.5% 갖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도 SK온 공장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SK온에서 갖고 있는 지분 13.5%입니다. 지난주 최태원 회장의 입김으로 지금 SK텔레콤에 있었던 로봇 사업이 판교에서 을지로 본사로 이전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사업부를 본사로 이전시키고 이제 앞으로 미래 동력으로 더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SK텔레콤, SK온 계속해서 로봇 관련한 이 두 종목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릴지 여부가 다음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함께 지난 금요일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등락과 2월 지난 한 주죠. 지난주 주간 등락까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의 등락 왼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한가 직행한 건 SK온에서 지분 갖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공장 자동화 쪽으로 SK온 공장에 먼저 납품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 10% 상한가로 마감. 삼성 쪽에 연결고리 있는 유진 로봇, 물론 LG와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포스코에서 찜한 뉴로메카도 시간의 거래 움직였고요. 시메스 역시 SK텔레콤 지분 갖고 있죠. 1.6%가량 움직였습니다. 주간 등락으로 봤을 때 덜 움직인 쪽이 기회가 있을지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개장 중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봇 밸류체인은 매번 당잠사 시간에 캡처로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캡처해 두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두 판 전에 있었던 대기업의 그들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꽃피우는 한한령 해제, 엔터주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엔터주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블랙핑크 중심으로 YG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런 공연 기대감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바로 중국 뉴스가 반갑게 들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방중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여기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 그래서 한한령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시장 열리면 최대 수혜주 어딜까요? 일단 중국인 멤버가 있는 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유리하겠죠. 에스파를 보유하고 있는 SM, 그리고 여자 아이들 소속되어 있는 큐브엔터, 증권가에서 이 두 종목을 중국 시장과의 연결고리 속에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등락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YG는 워낙 블랙핑크 모멘텀도 강력했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기대를 걸어서 지금도 베팅할 시기일까요? 이 부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한다면 하나 더 FNF입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LH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투자 의견 매수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여력 충분합니다. 4분기는 사실 이익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수가 마이너스 15%였던 전분기 대비 바닥을 짚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플러스 5%, 온라인만 무려 23%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가 메리트 충분하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중국 모멘텀과 함께 FNF까지 전략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